여러분은 지금 나우제주TV 증권경제방송 돈의 맛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오늘장 특징주 관련된 이슈에 다뤄보는 시간 올라올라. 오늘은 변영인 대표님 특징주 솔루션까지 더욱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김은수 아나운서님과 함께합니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오늘은 또 강렬하게 레드로 오셨네요. 네, 레드로. 네, 오늘은 레드와 함께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나요? 네, 어제는 좀 여행주와 관련해서 백신 이슈를 좀 풀어봤는데요. 맞아요. 요즘 계속해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이 백신 관련 이슈가 계속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시세가 좀 분출될 거라는 기대가 되는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혹시 두 분 가족 중에 코로나19 백신 맞으신 분 계신가요? 저희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네. 저는 있습니다. 네. 저희 할머니랑 이제 네. 이모가 종사자분이셔가지고 아, 두 그렇구나. 분이 맞으셨어요. 아, 네. 보건 관련 종사자시구나. 네네네네. 아, 그러시구나. 네, 현재까지 정말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백신 접종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절반 정도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 올라올라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속보를 좀 확인해 보니까요. 내일 화이자 43.8만 분이 좀 국내에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 보급에 대한 이슈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신 지재권을 좀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었죠. 이제 미국에서는 백신 공급량이 좀 수요를 앞지르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한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을 좀 해외에 공급하겠다고 오늘 처음으로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미국에서 승인받은 백신 2천만 회분을 다음 달인 6월까지 좀 해외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미국 정부가 외국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3월에도 인근 국가인 뭐 캐나다, 멕시코에 좀 지원을 하겠다고 400만 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요. 4월 들어서는 6천만 분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또 외국에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6천만 회분과는 좀 별개로 이번에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 2천만 회분을 더해서 그러니까 4달까지 총 8천만 회분을 추가로 해외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국내 사용을 아직 승인하지 않았지만 이 FDA의 승인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안전성을 검토해서 이 마치는 대로 외국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2천만 회분에 대해서 어디로 또 얼마나 보낼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또 공개하지 않았다고. 네, 맞습니다. 네. 네, 아직 뭐 딱히 어느 나라로 이제 백신이 공급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요. 지금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나라 어떻게 인도, 보면 그쵸, 그쵸. 인도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인도와 중남미 국가로 좀 보내지지 않을까 좀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진단 키트 제공으로 좀 협력을 많이 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좀 우리나라도 공급을 받지 않을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백신 수화부가 이루어질 거란 이 기대감이 큰 상황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스와프는 이제 미국에서 백신을 공급받고 나중에 다시 되갚는 방식을 그렇죠. 말하는데요. 사실 미 정부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 백신 스와프를 조금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코로나19 그 감염자 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왜 미 정부가 백신 해외 지원 확대를 결정을 했냐? 보니까 미국 내 접종률이 50%를 넘었고요. 이제 백신 보유량이 좀 충분하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50개 주 모두에서 좀 신규 확진자 수도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많이 감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 외에도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네. 백신 위탁 생산 계약도 맺어질 거라고 하죠. 이게 네. 기대감을 더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전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와 이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모더나와 이 백신 위탁 생산에 사실상 좀 합의한 것으로 전해져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좀 체결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좀 짙어지고 있습니다. 존림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가 한미 정상회담 앞둔 내일 미국으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고요. 이는 앞으로 국내 이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좀 한층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무척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화이자 관련주인 제일약품 우리바이오도 이 바이든이 백신을 해외 공급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인 것도 있지만 사실 유럽의약품청 EMA가요.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2도에서 8도 정도의 31일간 한 달 이상 보관해도 된다라고 권고를 하면서 더욱더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5일 정도 보관할 수가 네. 있었는데요. 30일을 한 달로 이제 좀 늦춰지면서 아무래도 이 백신 유통에 좀 용이해진 거죠. 네. 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을 위탁 생산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네. 한국이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게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위탁 이 생산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좀 요즘 호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유럽 당국으로부터 제조, 품질 인증, EU GMP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고요. 또 오늘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백신 제조 시설이 이 인증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GMP 뭔지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원료 구입부터 제조, 품질, 관리, 출하 등 이 모든 과정을 좀 엄격한 관리 기준에서 좀 적용해가지고 인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이렇게 뭐 당장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백신 위탁 생산 계약, 이런 관련 이벤트들이 많을 것 같은데 또 한 번 백신 관련주가 시세를 분출할 거라고 보시나요? 전망 어떻게 예, 보시나요? 일단 뭐 요거 답변 드리기 전에 오늘 뭐 우리 김은수 아나운서님 너무 저희 전문가보다 더 잘 아시니까 맞아요. 제가 설 곳은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뭐 GMP 설명 잘 해주셨는데 네. 자 우리가 이 바이오 용어 중에서 많이 나왔던 이 GMP 네. 그다음에 DMF 이 두 가지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자 GMP 시설은 뭐냐, DMF는 뭐냐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네. 다시 한번 좀 용어 정의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GMP는 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 품질 기준을 어떻게 점을 할 것이냐, 자 의약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레시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제조 공정을 이 레시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의약품을 이 품질, 원료 베이스 내에 들어가는 이 품질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 시스템을 바로 GMP 요건이라고 하고요. 네. DMF는 생산 시설에 들어가는 요건들을 규격하는 겁니다. 오. 자, 멸균 시설은 어떤 장치 이상에서 몇 도시 이상의 이 장치를 둘 것. 예를 들어서 이 컨베어에서의 어떤 무균실은 어떻게 좀 이용할 것. 그 다음에 진입로에서의 어떤 위생 상태는 어떻게 할 것. 출하 기준에서 일단 뭐 방진이라든가 의약품의 어떤 혼용 논란이라든가 뭐 미세하게나마 이 공정의 어떤 이 실수로 인해서 네. 의약품의 어떤 변형이나 훼손이 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DMF 시설과 이 GMP 요건은 반드시 좀 충족을 해야 되는데, 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 요건이 있습니다. 자 전 세계적인 어떤 GMP 요건과 DMF 요건 다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에서 GMP 시설에서 어떤 이 규격 통과가 된다고 해서 네. 해외에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해외에서도 GMP 요건을 다시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시판약을 외국에서 만약에 생산한다.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약을 외국에서 팔 때는 이 시판 허가, 네. 사용 허가를 받으면 유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우리가 개발한 약물을 외국에서 생산할 때는 이 GMP 요건, DMF 요건을 반드시 그 해당국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네. 대표적인 어떤 이 전 세계적인 어떤 기준은 미국 기준이 좀 맞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유럽 기준도 이 크게 좀 강화된 인증 형태이기 때문에 아시아권이나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어떤 이 진입 장벽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뭐 유럽에 GMP 인증을 좀 받았다는 거는 네. 좀 아주 뭐 좀
이 품질적인 어떤 대단하네요. 요건에서는 네. 좀 뭐 아주 우수한 거다. 네, 그 라는 좀 생각이 좀 까다로운 듭니다. 과정을 정말 다 거쳐서 그렇죠. 네, 획득한 거죠. 그럼 네. 시세 분출을 하실 거라고 대표님 그럼 보실 수 예, 말이 좀 있는 돌았죠. 건가요? 자, 본격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지금 뭐냐면 네. 시세 분출 가능성에서 그럼 오늘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에 지금 방미를 좀 앞두고 있는데 네, 그렇죠.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좀 백신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더나 백신도 나오고 화이자도 나오고 아스트라제네카 다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게 호불호가 좀 있잖아요. 그쵸.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이 사용 승인도 됐고 시판허가도 다 됐는데 실질적인 어떤 혈전 논란 때문에 맞아요. 접종이 됐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접종 재개를 했다가 네. 좀 무수한 좀 논란을 받는 이 와중에 미국에서는 또 아스트라제네카를 또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조금 부정적인 어떤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지금 이 괌에도 입국할 때 자국령이 미국령인 이 괌에 입국하는데 미국에서 승인한 이 약물을 이 백신을 제외한다? 이것도 좀 다소 좀 아이러니한.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것만 자가격리를 그렇죠. 면제를 해주지 않는다고 않는다고. 하니까 자, 어제도 그런 있었-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이 백신 관련된 어떤 이 제재권 면제 승인 이후에 네. 사업이 좀 더 본격화되는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이 기대감은 화이자 관련주, 그다음에 모더나 관련주에 좀 집중되고 네. 얀센 관련주에도 집중이 되고 있는데 네. 반대적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한테는 좀 약간 불확실성이 좀 더 쌓아가는 것 아니냐. 그 말은 네. 모멘텀이 좀 약하다는 건가요? 아스트라제네카 그렇죠. 백신은? 백신 관련해서 내일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이후에 네. 백신 수확 관련된 이슈가 한 번쯤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때 순환매로서 이 화이자 관련주 시세 한번 나오고 모더나 관련주 이슈 나올 때마다 한 번쯤 이 시세를 좀 분출할 텐데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조금 미미할 수 있다. 약간 이 피해주로 좀 분류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자, 대표- 관련주, 네. 네, 대표님 그럼 이 관련주를 또 넓게 보면 콜드체인 관련주도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게 우리가 백신주만 본 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된 코로나19의 수혜주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마스크, 진단키트, 치료제, 그 다음에 백신까지 넘어왔죠. 네. 백신 다음에 기자재 부분이 콜드체인 관련주까지 좀 이어지는데 네. 자, 순환매라는 겁니다. 화이자 관련된 이슈가 오늘 좀 살짝 부각이 좀 됐다면 저는 방미 기간 안에는 모더나 관련주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거고 이에 따른 어떤 야인산 관련된 부분도 한번 부각이 좀 되면서 네. 전체적인 어떤 백신의 순환매가 좀 일어날 건데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때마다 콜드체인주의 어떤 수혜가 예상되는 화이자나 모더나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같이 동반 시세를 좀 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콜드체인 관련주가 좀 아닌가. 그럼 대표님 네. 제가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주신 걸 들으면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네. 아까 콜드체인 관련주를 떠오르면서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원래는 2도에서 8도, 그러니까 5일만 권고를 했었는데 이게 한 네. 달 동안 보관을 해도 된다라고 그쵸. 권고 사항이 다시 한번 또 짚어줬어요. 그럼 과연 이게 콜드체인 관련주들에게는 사실상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는데 그쵸. 대표님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콜드체인 관련주를 한번 볼까요? 네. 잠깐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드체인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네, 화이자 백신 저희 지금 자, 콜드체인 관련주는 지금 대한과학, 일신바이오, AD칩스, GST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초저온 냉동고에 대한 어떤 이슈가 부각됐던 이 동 종목들이 그렇다면은 이 초저온 상태가 단순한 냉장 상태에서도 30일까지만 연장된다면 네. 콜드체인 관련주 입장에서는 약간 피해가 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쵸. 좀 시각이 우려가 있죠. 약간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콜드체인 관련주 이슈가 부각이 됐단 말이에요. 초저온 냉장고가 부각이 됐을 때 네. 가전제품을 만드는 삼성과 LG에서 반응이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자, 냉동고가 있고 초저온 냉동고가 있으면 다 반응이 있는데 네.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자, 대한과학은요. 이 기자재를 좀 만드는 회사긴 하지만 연구소 또는 의료기관에 들어가는 이 세포 보관용 냉장시설과 냉동시설 모두를 같이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냉동고에 관련된 이 매출이 없다면 자, 냉장고에 관련된 매출 부각은 좀 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런 게 있죠. 냉장으로 보관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권고사항은 뭘까요? 그래도 좀 더 초저온으로 초저온으로 하는 게. 초저온 그렇죠. 냉동으로 보관을 하면 좋은데 냉장으로 해도 좀 무방하다라는 스탠스인 거지. 야, 이거는 초저온 냉장고는 하지 말고 냉장으로만 하세요는 아니죠.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콜드체인 관련주가 진행됐던 어디 수주가 모두가 취소되고 수요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건 아니죠. 아니고 그렇게 극단적으로는 백신의 아닌 거죠. 네. 공급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련 콜드체인 관련주도 실적적인 부각에선 팔로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이다. 그렇죠. 네. 백신의 수급과 백신의 어떤 확대, 접종 확대에 따른 수혜는 지속적으로 같이 움직여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네, 그럼 관련주들 또 어떤 게 있는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만한 종목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일단 제가 화면을 좀 보시죠. 지금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화이자 관련주, 자 제넥신이 있고요, KPX 생명과 제일약품, 우리바이오가 있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모더나 관련주입니다. 녹십자, 에스트팜, AB프로 바이오, 소마젠, 엔투텍. 녹십자가 최근에 모더나의 한국 지사 설립 이후에 CMO 백신을 위탁 생산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녹십자에서도 얘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렇다면 녹십자가 모더나 아니면 화이자랑 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에서 캐파되고 있는 이 생산 캐파 백신을 생산해서 생산 공장 갖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관련돼서 남는 잉여 사이클 이 생산 캐파가 좀 있다면 충분하게 수혜는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 모더나 관련주에서는 이런 종목이 좀 있고요. 자 얀센 관련주 유한야행 인콘 그다음에 TNR 바이오팩 자 이렇게 제가 종목 픽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네. 상단 전화번호를 통해서 연락 하단 주세요. 노란톡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자 왜인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사관 공시에서도 언젠가 또 다뤄주시겠죠? 그렇죠. 네. 저희는 어찌됐든 수남매 부분이고 그쵸. 공시상에 따라서는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뭔가 차곡차곡 수사관 공시를 위한 예고편도 쌓아가는 든든한 기분도 듭니다. 오늘 또 자세한 특징주, 여행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 혹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결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아나운서님,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종목만큼은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맛, 여기서 끝이 아니죠. 상한가를 꿈꾸는 남자 민경철 전문가의 상승률, 하락률, 하위 종목 분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돈의 맛 끝까지 채널 고정!